예, 경제플러스입니다.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차분하게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라인 야후 사태 이미 정치 쟁점화됐다는 얘기 이제 앞코너에서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쟁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냉정하게, 좀 차분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네이버 그리고 우리 정부, 일본 측 공식 입장이 막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간략히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단기적인 상황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제 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거기에 51만 건 정도가 라인에서 정보 유출이 됐었고요. 51만 건이나 유출된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총무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라든가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나온 행정지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때 왜 이것이 쟁점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슈가 크냐면 현재 이 라인 야후의 자본 관계, 지분 구조를 보면 우리 네이버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가 반반을 갖고 있는 뭐 계속해서 나오는 홀딩스 A가 64%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총무성에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지금 5대5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그 지분 관계를 어떻게 하라라는 것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소프트뱅크 쪽으로 지금 힘을 실어주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그 이야기가 그 지도가 아니었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불거지게 됐었고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당국이 드디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유검이라는 말과 함께 네이버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근데 거의 동시에 네이버도 처음으로 자국의 자사의 입장을 이야기했거든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있겠다. 여기까지가 숨가쁘게 달려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이라고 하셨었어요. 이제 개인정보 유출, 해킹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태가 터진 것이. 근데 그 이전에도 보안 문제에 대한 이거 좀 개선하라 이런 얘기를 일본 정부가 했었다고요. 더 정확히는요. 아마 2018년, 17년, 19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2017년까지 거슬러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워낙 강력한 SNS, 일본 국민들의 메신저인 거였었죠. 이 라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뭐 일본인들도 얘기하다가 근데 라인 누구 거야? 그럼 한국의 NHN, 네이버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래저래 부담들이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에 소프트뱅크와의 이제 합력을 하게 된 것도 아마도 이것이 뭐 소프트뱅크 쪽의 페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회사의 사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네이버 측도 일본들의 이런 공략에 대해서 하나의 소프트뱅크를 끼고 들어옴으로써 방어 전략을 구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더 노골적인 것은 2021년이었을 겁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일종의 기획기사 시리즈를 내게 되면서 이 라인의 특히 라인의 절반의 집을 갖고 있는 이제 네이버를 굉장히 강력 비판했었는데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공지술 쪽을 개발하려고 라인에서 중국 쪽 기술자들과 뭐 협력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는 이제 패턴이 있죠. 아 이러다가 우리 일본 국민의 정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다. 특히 일본 라인 관련한 일본 뭐 국민들 가입자들의 정보가 한국에 있는 서버 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이런 점들 통해서 아 우리나라의 정보가 왜 한국에 가 있어? 근데 한국은 또 중국 기술자와 뭐 협력을 한대. 그럼 중국으로 빼돌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도 호시탐탐 한 번만 걸려봐라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찰나에 작년 11월에 이 해킹 사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고 바로 총무상의 행정지도가 들어온 이런 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 일본 정부가 이 자국민 정보 지난해 11월에만 51만 건 유출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그 안보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 문제 제기를 해온 것이라면 좀 이것을 뭐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이걸 빌미로 해서 너무 좀 일본 정부가 과하게 좀 속을 좀 내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라인을 가져가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51만 건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게 작년 3월만 해도 일본 기업이죠. NTT 도코모에서는 거의 한 뭐 몇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도 진짜 담담했었거든요. 배우는 아직 모르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어떤 사건이었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해서 이번에 51만 건 유출을 가지고 아예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과한 조치인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SNS라는 자체가 공공재다. 뭐 아키라 자민당 전 자민당 간사도 뭐 이야기를 하고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본질 뭐 다른 나라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고 뭐 미국도 틱톡을 퇴출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정부가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 사업 영역에서 이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 협작 법인이 됐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분을 팔고 어떻게 떠나는 것도 결국 이 둘이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행정지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일본 당국에서도 이게 뭐지라는 이제 큰 부담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본 매체를 동원해서 뭐 라인이 과거에 뭐 중국 업체하고 협업한 문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막 그 일본 내부에서 여론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 언제 이 대책을 세우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을 밝혔거든요.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요. 이게 뭐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적으로 네이버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입장 표명이 조금은 아쉬웠던 게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딱 접했을 때는 이미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건가? 그걸 좀 배경에 두고 그 지분 매각할 때 제값받기를 도와주려는 건가? 이제 그런 정책으로 좀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우선은 당국에서는 일본 총무성에 대해서 왜 그거에 나섰느냐, 뭐 지분관계 재검토라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여기에 민간 영역에 과하게 개입하지 마라. 이런 입장 표명을 먼저 하고 후에 뭐 네이버가 팔 때 뭐 잘하도록 하겠다라는 걸 도와줬으면은 그런 오해 소지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고 이제 뒷부분에 네이버의 결정을 도와주겠다. 네이버가 어떻게 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제 당국은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입장 표명도 앞은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근데 네이버의 입장 표명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 뭐 네이버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추후에는 뭐 매각 관련해서 좀 더 협상을 잘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잖아요. 이거 팔고 싶어 하는 건가요 지금 네이버도? 그러니까 팔고 싶어 한다. 근데 팔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네이버에 내일 텐데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고 SN 업체가 정부의 타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관련한 유사 사건들이 나왔을 때 계속 쏟아지는 행정 지루하다든가 이런 거에 버티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아마 이런 점들을 네이버도 직감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네이버, 다음 이런 인터넷 플랫폼은 걸면 걸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네이버 측에서도 지금 뭐 지분 매각을 고려한 모든 방법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 검열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건 모릅니다만 네이버의 경영 전략을. 근데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이버가 지금 AI 개발 사업 같은데 이제 돈 들어갈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매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다. 뭐 이게 전체 시가총액이 25조고 뭐 A홀딩스라는 게 16조고 절반을 갖고 있으니까 8조, 뭐 프리미엄 10조,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네이버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AI 혁명 혹은 AI 관련한 비즈니스라는 게 그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정 시스템을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돈 되고 귀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AI라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그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만약에 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수많은 일본 관계자들이 했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네이버가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거를 팔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AI 시스템을 강화하고 오히려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는 것들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죠. 라인은 가져가는 것이 가져가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이제 제 판단인데 아마 네이버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겠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나 네이버 둘 다 뭔가 좀 시점을 좀 놓쳐가지고 좀 명분에서도 좀 밀리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제 실리라도 좀
찾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매각 관련해서 소프트뱅크가 양측의 입장차가 매각 금액과 관련해서 네. 크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뭔가 좀 헐값에 좀 매각하려고 좀 여론한 작업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그 끝을 촉박하게 잡았던 것이요. 행정지도가 나온 것이 7월까지 결과를 가져와라라고 총무성이 이야기를 했었고 예. 마치 여기에 화답하던 소프트뱅크도 7월 내에 이 지분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기간이 2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굉장히 쫓기듯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프트뱅크가 여론에 흘리는 것은 지분 매각에 지금 각각 부른 가격들이 크다. 뭐 벌써 지금 M&A 이쪽 넘어간 이슈로 좀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따라가면 페이스가 굉장히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뒤로 해서 일단 이제 제가 전략을 짜는 건 아니지만 7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오히려 이 7월이라는 한계를 좀 깨 부수고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딜을 하는 것이 아마 제값받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문제 갖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뭐 이제라도 정부하고 기업, 정치권이 긴밀히 공조해서 국익을 지키는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